네, KBS 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입니다. 자, KBS 3 라디오 방송이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첫 방송입니다.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제1기 1호 방송입니다. 오늘 첫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의 첫 소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삼각관계에 대해 첫 소식으로 전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저께 성명을 통해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도 해서 직접 나서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정우상, 최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18일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직설적 표현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은 하지 않았지만 일부 참모는 우리라고 현 여권 비리를 왜 아는 게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계기로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 말해서는 안 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도는 도량, 아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를 어겼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많은 국민이 보수 괴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분노라는 말은 문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한 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노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것을 넘어 이 전 대통령 발언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파장도 고려했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티타임 도중 분노, 모욕 같은 표현이 들어간 자신의 발언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공식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일절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참모들은 라디오 등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측근은 KBS 3과의 통화에서 현 정권이 정치 보복으로 끝을 보겠다면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라고 여권에 대해 아는 게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우상, 최경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는 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부터 장례까지 그 상황을 이민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분노, 모욕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배경에는 2009년의 악연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사저 인근 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 없었다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발단이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2008년 중반 국세청의 특수부로 통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세금 포탈 혐의를 잡아내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해 12월 검찰은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박 전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 사건을 박연차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됐다는 640만 달러와 관련된 박 전 회장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핵심은 그 돈이 전달될 때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게 당시 검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권영숙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100만 달러에 대해 나는 몰랐고 권영숙 여사가 요구해서 받은 것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태운 대형 버스가 봉하마을을 출발해 서울 대검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면목 없는 일이라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도 그 버스에 동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호인으로 노 전 대통령 조사 과정에도 입회했습니다. 그때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가 최근 구속 수감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당시 대검 중수부 1과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중에 노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노 대통령과 우리는 그때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대응했다며 너무 조심스럽게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정치보복의 먹구름이란 소제목을 단 부분은 노 전 대통령 수사 시작 국면을 다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날을 치욕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는 논두렁 시계 등 민감한 수사 상황이 여과 없이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책에서 검찰은 중계방송하듯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검찰 관계자라는 이름의 속칭 빨대가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보탰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국정원이 그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검찰 수사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여일 끌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진보 진영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노 전 대통령 투신 사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때는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서거 발표를 제가 병원에서 했었다며 그때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장례식 내내 담담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내 생이 가장 긴 하루였다며 그날만큼 내가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던 게 후회된 적이 없다며 시신 확인에서부터 운명, 서거 발표, 글을 보내기 위한 회의 주제까지 나 혼자 잊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그해 9월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를 맡았습니다. 3년 뒤인 2012년 부산 사상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인이 됐고 이런 과정을 문 대통령은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석입니다. 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발끈을 하는 이유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청와대 참모들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건드려선 안 될 효화산이라고 하는데 MB가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발끈을 한다고 합니다. 정우상 발끈을 하는 사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했습니다. 참모들은 문 대통령이 분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도중에 대통령이 그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에게는 노무현과 빨갱이라는 두 개의 화산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그중 하나의 휴화산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친노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전 대통령이 반성 대신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청와대 참모들의 기류는 이 전 대통령 성명에 대해 무시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 점검 회의에서도 이런저런 보고가 있었지만 대응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정면 대응할 경우 현직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대립, 검찰 수사 외압 문제가 불거지며 이전 투구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실장 및 수석 비서관들의 티타임에서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대변인이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야권에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09년 5월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을 때도 감정 표현을 억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을 처음 언론에 밝히면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연결식에서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정치보복 사죄하라며 고함을 쳤을 때도 이 전 대통령에 다가가 조문 오신 분에게 예의가 아니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백 의원을 껴안아주고 싶었지만 문상 온 분이니까 예의는 다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로 죽음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 운명에서 문 대통령은 노 대통령도 우리도 촛불 시위 후속 대응이 정치보복이고 보복의 칼끝이 우리에게 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증오심과 적대감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한참 후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열한 정치 수사에 맞대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회한이 있다. 지금도 그분의 유서를 내 수첩에 갖고 다닌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분노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입니다. 대통령의 분노가 어찌 개인적인 것에 머물겠습니까? 대통령의 분노는 국가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검찰 독립과 정치 보복 금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약속이 문 대통령의 분노 발언으로 퇴색돼선 안 된다는 게 청와대 기류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정부와 달리 검찰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와 검찰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그게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우상입니다. 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우리도 노무현 정권 시절 일들을 알 만큼 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종의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최경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전날 입장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느낀다고 한 데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측근들이 나서 우리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 등으로 재직했던 노무현 정권 시절 일들을 알 만큼 알고 있다며 이를 공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추가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에 맞설 모종의 반격 카드를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야권에선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에 남기고 간 비공개 파일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일부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명박 청와대에 근무한 한 인사는 임기 초 청와대 사무실 정리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 인사 관련 파일 뭉치를 발견했다며 이 파일에는 일부 인사의 비리 내용 등 꽤 예민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노무현 청와대가 남긴 영상회의록 중 상당수를 갖고 있었고 여기엔 정권 내부의 민감한 논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해 12월 UAE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서도 꽤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에선 임 실장 특사 방문이 이명박 정부 때 UAE와 맺은 군사 협력을 두고 빚어진 갈등을 수습하러 간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우리가 알기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연말 자신들이 아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의 만류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임 실장 특사 의혹이 애초 현 정권이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 뒷거래 여부를 파헤치다 UAE 왕세제의 반발을 불렀다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야권에선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측이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은 그의 죽음 이후 검찰청 캐비넷에 영구 봉인됐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공개된다면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지 의문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경원입니다. 네, 이어서 이러한 양측 대립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알아봅니다. 여당은 이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했고, 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충돌에 여야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이 전 대통령이 정치공작,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강변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품위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23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길 성명 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한마디로 후안무치라며 검찰이 법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흥분해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왜 이 전 대통령 수사에서 정치보복 논란이 생겼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없느냐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썰전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이 전 대통령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박상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MB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진술을 제보받았다며 그 내용을 말을 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 명품에 쓰였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말도 안 된다며 명예훼손으로 박 의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김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결정적 배경에는 국정원 특활비가 2011년 방미를 앞둔 김 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돼 전달됐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김 전 실장의 핵심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 원을 지시에 의해 받았고 그것을 달러로 환전해 김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김 전 실장이 BBK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 증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 전 실장 검찰 출석 이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다급히 그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희중과 아주 가까운 사람과 어제 통화를 했다며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서울시장 시절의 비서관과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지낸 핵심 측근입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 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고 그 기간에 부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방 밑에 무슨 명품 쇼핑을 할 틈이 있었겠느냐며 박홍근, 송영길 의원을 19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진입니다. 네, 한편 검찰 수사에서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내달 올림픽 이후에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헌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놓고 전현직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오래 끌 경우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공방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앞서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1억 원 중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김윤옥 여사의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실장에게 안부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아이들에게 더 이상 못난 아빠가 안 되도록 살겠다고 답장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른 수사가 진행 중이란 점이 변수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예우 차원에서 여러 번 불러 조사할 수 없습니다. 특활비 수수로 이 전 대통령을 확실하게 형사처벌할 정도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다른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환 시기가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달 초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명확하다 해도 소환 시기 등을 조율하려면 적어도 2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합니다. 이 경우 올림픽 직전인 다음 달 초쯤 소환할 수 있는데 검찰로서도 국가 중대 행사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진술이 나오면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윤주헌입니다. 네, KBS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제1기 1호 첫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호 뉴스 또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으로 KBS3 라디오 방송 뉴스 활개치는 기자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생철이었습니다. KBS 3